3.1운동을 기획한 것은 민족 대표 33인의 어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확산시킨 것은 학생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배제고의 친구였던 19살 어홍순 그리고 김동혁은 역시 독립선서를 배포하다 일본인 경찰에 체포됩니다. 배제고의 2학년 김동혁에게 예심판사가 묻습니다. 被告は学生でありながらどうして今度の計画に加担したのか。 조선 사람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살 청년에게 독립운동은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서대문이 형무소. 3.1 만세운동 때 수감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농민, 상인, 간호사, 인쇄공, 면장, 면사기, 순사복까지 계층에 관계없이 전 조선인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띠고 어려 보이는 수감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건 뭐 복실을 보니까 완전히 중학생이구나, 중학생. 치안유지법 위반, 소가 10년, 종로소 비춰야 되구나.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역시 그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마 잡혀는 모양인데, 보니까 청년들이 많고, 청년들. 여기도 어린 학생들, 소년들이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어린 다 마찬가지야. 3.1운동으로 인한 수감자들 중 학생 청년이 5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8호 옥사,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곳입니다. 여기 지금 많이 듣고 계셨네. 3.1운동 100주년이라서 그럴까요? 추모의 꽃이 꽤 많이 놓여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도 이곳 8호 옥사입니다. 모진 고문 끝에 순국했을 때 그녀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만이 아닙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수많은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등 수많은 여학교가 3.1운동에 집단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많으셨네. 특히 또 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셨네. 이 양반들은 뭐 보니까 그냥 단순한 추종자들이 아니다. 나름대로 주도한 역할, 또 선도한 역할들을 벌이고 보니까 여기도 뭐 나왔네, 기록에. 그동안 여성들의 용기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이제는 제대로 찾아줘야 할 때입니다. 그 당시 그네들은 이미 일제하에서 소위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그런 세대들인데 왜 이네들이 만세운동에 전면에 나서게 되는지. 학생들은 교과서대로만 배우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또 교류하고 생각하고 신문을 읽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의식들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가 총독부에서 생각했던 거는 이 한국 시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민족운동가를 배출하는 공간.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 교류의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마을마다 장터마다 만세로 인한 숱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진압을 피해 청년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총알이 청년의 다리를 관통합니다. 가쁜 호흡, 뛰는 심장,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온몸을 난도질 당한 후 몇 시간도 안 돼 청년은 주검이 됐습니다. 만세 시위가 계속되자 진압은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1919년 3월과 4월 전국에서 7,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이에게도 만세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규창 선생, 이병희 선생이 살아생전의 한 육성 증언입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겪은 고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편하게 뚝 걸어갔다가 후려 때리고 하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일제의 고문은 정말 악랄했습니다. 이런 거는 거꾸문도 아니야. 얼마나 비행기 공원을 뒤로 바깥에 공중에다가 매자고 창공에 딱 막히는 라떼들을 고추에다가 심해갖고 부지려. 그러면 아이를 병충해 죽어.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엄청난 고통을 이겨낸 두 분의 증언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유독 보시는 표정이 슬퍼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그건 뭐 지금 이제 증언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이 발톱이나 이게 다 동사에서 그 손도 잘라진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듣기만 하는 상황은 좀 절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고통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지. 다시 역사의 빛으로 등장한 청년들은 4.19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87년 대학생들의 민주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사에서 청년들의 용기는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왔습니다. 2019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휴, 왜 나 학생들이 서 있어? 그러니까 100년 전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이화여고입니다. 86년도. 이화거든. 87년, 86년도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당시 천안에서 서울로 유학 온 17살 여학생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관순 선배님. 이거 다 알지, 이게? 네. 나라에 내놓을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일본 경찰에게 한 말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서울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후 고향으로 내려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고향인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후 모진 고문으로 순국했습니다. 이제 96년에 뒤렸구나. 네. 아, 그렇구나. 이 사진이 저희 학급에 다 있어요. 여기? 네. 예. 학급당 하나씩. 그래. 이때가 17살이지. 네. 17살 지금 몇 학년에 해당이 되나? 고등학교 1학년. 고2? 1학년. 만약 지금이 그 시대라면 저런 용기가 나겠어? 힘들었지 않았을까. 어? 왜요? 네. 이때만 해도 사실은 여성이라고 그냥 뒤에 있을 때란 말이야. 더군다나 유학 다녀야 되기는 여학생이 사실 이런 결심을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1908년 설립된 중앙고등학교는 사회운동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곳입니다. 도쿄 유학생 송계백이 28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곳도 본격적으로 3.1운동 준비를 한 곳도 중앙고등학교였습니다. 얼마나 됐지 우리 중앙고등학교가 설립된 게? 지금 몇 회 자기들은? 111회. 111회? 학교로 아주 명문 사립이지 우리 중앙이. 예. 아 이게 3.1 기념관? 네. 얼마 전에 28 독립선언 그거 기념식도 했잖아요. 거기에서 독립선언서 초안을 이제 여기로 갖고 와가지고. 아 여기서? 네, 여기서 그 당시에 그 도성 학교를 같이 나왔거든요. 그 송계백하고 한상현 선생님. 여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3.1운동을 계획한 거예요. 이제 옛날 고등학교. 학생들은 많이 달라졌지만 교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옛날 교실이네. 네. 1919년 유관순 열사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저 동남아시게 유관순 여사. 아이고 참 어린 나이인데. 일제강점기 제가 소학교를 다닐 때 교실도 이랬습니다. 이거 우리 할 때도 이랬어. 교수가 2시간 주니까 우리 때도 이랬다고. 3.1운동과 4.19 혁명, 87년 6월 항쟁까지 모두 청년들의 용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불과 50년대, 60년대니까. 2019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18살 학생들에게 용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평화로운 거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전이나 용기 이런 거는 일상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니까. 일단 학생 때는 아예 못하는 게 무조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서 또 이제 창업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래서 공무원이 되든지 대기업에 가라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도전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용기 있으면 이상한 애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키는 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저희 동아리에서 소녀상을 세우고 많은 분들께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른들이 와서 너네는 왜 그런 걸 하고 있느냐, 그런 거 어차피 다 지난 얘기인데 왜 잊지 않고 그런 걸 기리는 행사를 하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저희가 그런 걸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학교 미투 운동이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사실 저는 많은 부분만 큰 역할까지 맡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할 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일을 겪은 게 진짜 내 동생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아무리 나랑 좀 먼 것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했다면 이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분야도 그 한때 이제 뭐 좀 불미스러우지만 그 미투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주변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얘기라. 기미가 보이면 사실 그 중간에서 누가 차단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용기라고. 어떤 간에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생활에서 좀 필요한 조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나 수고했어 우리. 아이고 왜 말도 잘하고 달라져. 너무 정신 바짝 났네. 또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바라는 대학교 다 들어가야지. 근데 그거 틀림없을 것 같아. 100년 전 조선 청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용기를 내었들 2019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년의 용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뭐 용기라는 게 아까 우리 사회운동에서 이 거대한 용기도 필요하지만 일상의 사소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들 이제 지금 청년들을 그런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떤 식으로 교육이 돼야 되겠는가. 3.1운동에서 오늘날 100년을 생각을 하면은 교육이 확대되고 이 지식의 보급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은 굉장히 늘어난 거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지식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 지식.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식의 전파자 역할만 한 것 같아서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삶의 지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게 필요한데 뭐 제가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도 좀 들기도 합니다. 3.1 운동도 청년들이 세상을 바꾼 거고 4.19도 세상을 바꾼 거죠. 6월 항쟁도 청년들이 세상을 바꾼. 그 공통점이 뭘까를 좀 생각을 제가 해보면 그 사회가 그만큼 젊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옮길 수 있었을 때 그 사회가 젊었던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 지금 이제 사회 역으로 청년들의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되고 청년들이 공감을 못하고 청년들한테 귀 기울여주지 않는 건 사회가 그만큼 늙었다라는 뜻도 될 것도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회를 또 더 젊게 만들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사람도 말씀드리면서 이 청년들이 왜 역사에 비친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은 거창하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앞장서 막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나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엔 옳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일을 위해 용기를 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00년 전 청년들이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